모양이 있고요. 귀여운 곰돌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뭐라 돼 있죠? 자, 가족권 뭐야? 모든 말은 자기 자리가 있는 곳에서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움직여야 돼. 나조건 검은 소는 한 번당 이동할 때 꼭지점 사이 거리는 루트 5가 맞아 떨어져야 돼. 다음은 곰돌이는 1회당 루트 10승만큼 움직여야 돼. 두 개의 말이 저 자리에 있을 때 A 지점에 가기 위한 이동한 최소 횟수를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그냥 뭐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빨리 해볼게. 10번. 그럼 얘들아 지금 소라고 할게요. 검은 소. 소 같은 경우는 모든 종이에 맞춰서 한 칸당 움직일 수 있는 도형을 옆에다가 따서 그려보자. 뭐니? 네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그 체스 알아요? 체스랑 똑같죠? 체스 느낌이에요. 얘들아 루트 5만큼 움직인다는 건 사도하기 1만큼. 즉 그렇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얘는 피타고라 정리라고 본다면 맞습니다. 3 by 3로 할까요? 좋아요. 자, 소는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칸. 네. 이렇게 간다든지 두 칸 한 칸 또는 한 칸 두 칸 여기도 할 수 있죠. 믿었습니까? 네. 근데 여기도 갈 수 있는데. 알겠죠? 어떤 느낌이지? 그 장기 체스발 떠올리시면 돼요. 체스. 어쨌든 두 칸 한 칸 한 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로 갈 때는 말하는 거야. 근데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와보자고. 그 다음에 곰돌이는요. 무조건 두 칸, 세 칸씩 가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루트 14만큼 움직인다는 게 피타고라 정수는 4 더하기 9니까 4와 9, 즉 2, 3. 만약에 이 곰돌이가 있다면 곰돌이에요. 여기 갈 수 있거나 두 칸, 세 칸 또는 세 칸, 두 칸 여기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움직여야 돼. 오케이? 근데 막 지그재그로 움직였을 때, 자 얘들아 지금 일단은 그러면 얘들아 소부터 검은 소는 저기 A 지점 가려면 그림을 적당히 그려보시면 돼요. 최소 횟수 몇 개예요? 최소로 가는 법 보여요? 딱 봐도 어떻게 하면 되죠? 민지야 보이니? 소가 움직이는 경로를 한번 그려보시면 A에 멈추면 딱 도달하려면 최소 횟수 몇 개니? 한 칸, 두 칸씩 움직여. 4번? 4번이면 갈 수 있죠. 네. 그렇지 않나요? 4번이면 갈 수 있어요. 4번. 물론 그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보이는 이건데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누웠다가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난 별자리처럼 이렇게 하면 되죠. 찍찍 누웠다가 이렇게 하면은 딱 도달하는 거 보이세요? 원중이 그 위치 찾아서 안 그린 거예요. 오케이? 검은 소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곰돌이는요. 두 칸, 세 칸씩 되게 된다. 3번이면 충분하죠. 네. 보입니까? 저는 보이는데, 그렇죠? 뭐 방법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곰돌이 같은 경우는 G 하는 거예요. 이게 쥐라고요? 저는 쥐다. 곰처럼 보여요. 검으로 해줘 그냥 왜 쥐야 이게. G 같은. 쥐는 수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요. 나 구글 없으나? 자, 어쨌든 그러니까 곰돌이는 이렇게 누웠다가 두 칸, 네 칸씩. 그다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 눕지 말고 이렇게 두 칸, 세 칸 놨다가 그다음에 누웠다가 하면 되죠. 이해되나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대충 그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끝이에요. 4, 3. 더하면 한 번에. 오케이? 문제에서 뭐 하라는 소리인지만 잘 이해했으면, 규칙만 잘 이해했으면 그냥 곰돌이 그냥 두 칸, 세 칸씩 가는 거 있잖아. 모는 중에 잘 그 초콜릿 모양을 보시면 두 칸, 세 칸씩 가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지 않니? 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긴 한데 난 그 중에 하나만 빌려준 거야. 너희만의 방법 찾아. 어쨌든 최소로 가야 돼. 어쨌든 최소로 가야 되니까 4번, 3번이면 충분하다 라는 게 답변. 왜요? 도달하지 않나요?
소소 가면 돼. 오케이? 되던데. 끝점만 그어보세요. 끝점만.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럼 방법이 하나도 있으니까 어쨌든 4, 3에서 더하면 3. 오케이? 뭐 이게 최고 중점이 50% 썼는데 모의고사 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진도 나갑시다. 자, 마플 교과서 공통수학은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모든 직선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모든 직선은 식으로 바로 세 가지 패턴에 의해서 바둑을 하고 있는데 바둑이 바둑하고 있다. 바둑 종목 그리고 있어. 그래서 모든 직선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바로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뭐야? 기울기랑 지나야 되는 점 또는 부점 또는 절편절편 이 세 가지 패턴에 맞춰서 식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그래서 저희 오늘 위치관계 나올 거거든요. 금방 할 겁니다 이게는. 자, 얘들아, 책은 채점은 나중에 해요. 자, 얘들아,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45쪽인데 45쪽 중학교 때 한번 배웠는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45쪽 보시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느낌이에요. 바로 직선 두 개가 있을 때 두 직선 위치 관계 그려질 수 있는 모양이 뭐가 있을까를 해보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저거 주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거의 안 물어봐요. 다시 한번 얘들아, 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교차한다는 건 재미가 없죠. 그냥 만나네. 끝.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재미가 없구나. 거의 안 배웁니다. 모르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물론 기울기가 다르다긴 해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저기 옆에 있는 것처럼 언제 평행해질까랑 언제 일치해질까, 그리고 마지막 요게 추가 나옵니다. 언제 수직이 될까의 이 책에서 네 번째 거,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추가로 나온 게 뭐라고? 수직도 위치 관계로 볼 겁니다. 새로운 걸로. 이렇지만 얘들아, 보자. 첫 번째, 얘들아, 우리가 평면에서 두 직선이 반듯하게 안녕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들아, 각각의 식의 생김새가 y는 ax 플러스 b, y는 cx 플러스 t라고 주어져 있으면 평행하다가 보장되는 방법이 뭐다? 보장되는 방법. 평행한 느낌. 바로 뭐다? 중학교 때 기울기만 같다였어. 자, 기울기만이야. a와 c끼리 같아야 되고요. x끼리 앞에 있는 거 상수항은 달랐어야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두 직선이 정확하게 포개어진다, 일치한다는 건 언제였지? 보장되는 거 뭐였어, 민재야? 직선이 포개어진다, 일치한다의 보장 100% 개런티가 되려면 어떤 생김새를 가져야 됩니까? 같다. 뭐가요? 기울기와 y절편이 둘 다 같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x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들이 완전 같을 때만 일치한다는 걸 배웠었죠. 그렇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죠. 이건 받아들여야죠. 자, 근데 이제 뭐다? 수직이 될 조건. 요거는 안 배웠다.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우는 게 맞습니다. 자, 두 개의 선이 만나면서 직각일 때. 자, 만나면서 직각일 때라는 걸 수직으로 만난다고 봅니다. 자, 수직이 될 조건을 오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증명할까요? 아니요. 네. 저는 증명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기울기 절대값이 같다. 예?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기울기 절대값이 없다고요? 아니 이거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너가 말한 거 해보면 쌤 y는 ex는 이렇게 지나가요. y는 마이너스 ex는 엄청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수직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네. 절대값이 같다는 게 수직을 보장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저희 책이 뭐가 있냐면, 자, 기울기의 곱이 곱셈 결과, 기울기의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이 보장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왜일까요?
이건 의미 부여할 수 없어요. 그냥 증명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보자. 자, 책에 써 있다. 야, 이거 수직이 되고 갔니? 그러면 이거 수직이 된다는 건 원점을 관통하도록 밀어버리면 이거 B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노랑이도 원점을 지나도록 조작하면 피었다. 여기 상수항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y는 ax랑 ycx라는 기본형 직선과 기본 직선이 수직을 잘 이룬다면 억각을 따라가도 수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억각을 따라갔을 때 수직이 보장이 되니까 결국 뭐 할 거냐면 원점을 관통할 때로 대신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원점을 관통하는 두 직선이 수직이 된다는 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즉 상수항 무시한 거야. BD 사라져. y는 ax, y는 cx. 수직이 된다를 따져보자. 그럼 뭐 하면 될까 이거야. 새롭게 그리면 y는 ax 기본형, y는 cx. 직각이 된다라는 보장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합쳐. 첫 번째, 자 일단은 수많은 점들 중에서 x좌표가 1이 되는 세로선을 그어보자. 세로선. 그럼 세로선 쭉 그으면 얘들아 지금 이 둘러싸인 곳은 삼각형이면서 직각삼각형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1을 그었을 때.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 끝점들의 좌표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부터 이 좌표를 읽어보세요. 1, 어때요? 재미없다. 하지 말까 증명. 1을 넣을 때 결과요. A가 되겠죠. 얘는요. 노랑이에 닿는 지점의 위치는 x가 1일 때 y좌표니까 1,c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 뭐가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직각이 될 테니까 제곱들을 한번 검사해보자.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변의 길이 어떻게 돼요? 루트 점과 점끼리 거리 공식 원점 0,0과 1,2의 거리는 루트 차이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요 0,0과 1,c 사이의 거리 어떻게 돼? 루트 차이 제곱 1 플러스 c제곱. 그렇습니까? 이쪽은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쓰면 돼. 근데 1 날라가겠지. 그럼 A, B, C.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돼? 거의 책에 있는 것처럼 증명하고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증명은 제가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뭐 저번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입시다. 제곱했을 때 같다를 최대한 정리해서 간결하게 적으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온다? AC는 같다, 네거티브 1 나와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수식의 의미. 기울기 더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보장이 된다면 직각이 되겠구나. 오케이? 근데 얘들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 보장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풀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이론적으로 알아놓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를 받아들였을 때 파생되는 성질이 뭐냐면 이겁니다. 수직이 보장되려면 하나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그 기울기에 수직이 되는 기울기를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된다는 걸 빠르게 하면은 이겁니다. 바로 원래 기울기에 역수하고 부호 바꾼다. 역수하고 부호 바꾸면 알아서 수직이 되겠죠. 그 보이는 수에 역수시키고 부호 바꾸는 수를 주면은 곱하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나와요. 현실적인 풀이 이거 많이 씁니다. 수직이 되는 기울기 곱하지 말고 역수시켜 하면 역수를 시켜.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요. 부호를 바꿔주세요. 됐습니까? 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7분의 2의 수직인 거 만들래요. 기울기 7분의 2짜리의 수직 기울기. 수직이 되는 기울기는 역수하고 부호 바꾸시면 수직이 보장됩니다. 됐습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또는 역수하고 부호 바꾼다. 같은 말로 보자. 이해됐니? 같은 말이야? 비슷한 말이야? 좋습니다. 넘겨볼까요? 보기 문제는 집에서 풀어주시죠. 자 얘들아 2번으로 갈게요. 근데 얘들아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잖아. 왜냐면 지금 우리 뭐 했니? 세 가지 위치가 있는데 위치 관계 우리 다 뭐 했어? 가장 이쁠 때 표준형일 때만 증명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표준형일 때만 지금 증명한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직선을 꾸불럭 일반형으로 줄 수도 있잖아. 좀 더럽게. 괜찮습니까? 민지야, 너 근데 이거 표준형과 기본형 그 일반형 구별할 줄 알아? 이거를 표라고 읽고요. y는 정리된 거, 왼쪽으로 몰빵해서 나열한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은 일반형, 표준형 같은 말로 보거든요. 이항했을 때랑 이항했을 때.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y는 cx, d가 표준형일 때 이거의 표준형을 그냥 대문자로 쓸게. a, b, c 다음 알파벳 라지 dx, 라지 e, y, 라지 f. 자, 근데 우리 여기 세계에서는 평행이다, 일치한다 뭐 이런 것들은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일반형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보자마자 수직이네, 평행이네, 일치하겠네 판단할 수 있을까?를 배우자는 거야. 판단 가능합니다. 오케이? 분수로 보는 거. 오. 분수로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겁니다. 결론이 있어 있긴 한데 뭐지? 바로 이겁니다.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점 뭐냐면 일반형에서의 일치 조건은 이거예요. 바로 일치할 때는 뭐지? 일치가 보존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바로 문자 앞에 놓인 수들의 나눈 수랑 상수항까지 같으면 100% 일치입니다. x 앞에 있는 거 분해, y 앞에 있는 거 분해. 이거 분수 기호예요. 분수. f분의 c가 모조리 일정하면 반드시 일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평행은 뭘까요? 주영아. 평행의 느낌도 보장될 방법을 적어보자. 문자 이렇게 있어. 두 선이 평행하다. B 앞에 나왔을 때 뒤에 X 앞에 있는 게 같지. x끼리와 y끼리까지는 완전 똑같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반전. 뒤에 거는 달라야 돼. 이렇습니까? 이미 중학교 때 썼긴 했거든요.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죠. 중학교 때. 중2 때 나왔어요. 이렇습니까? 아, 기울기끼리 같고 절편끼리 같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번거로울 때는 그냥 일반형 자체로도 풀 수 있다고요. 나눈 거분에 나눈 게 일정하다. 앞에 거는 같고 뒤 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 요것 때문에 하는 거야. 수직은요? 보자마자 1차식인데 수직이 된다는 걸 누구로 볼 수 있을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거는 독특해요. 바로 뭐 있죠? 자, 이렇게 보자. 곱곱 더. 자, 곱곱 더예요. 곱 더. 세 글자네요. 오케이? 곱하고 더했더니 0이 될 때. 곱하고 더했더니 0이 될 때가 수직의 간접적 증명입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x끼리의 곱이요. 앞에 있는 거요. AD. y끼리 앞에 있는 수의 곱이요. 그게 더했을 때 0이 등장한다면 수직이 된다를 알려줍니다. 괜찮습니까?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요거는 따로 별도로 알아두자. 우리 수직 판별법 두 개 외운 거야. 첫 번째는 뭐야? 정직하게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 또는 역수하고 부호 바꿀 때. 일반형에서는 간접적으로 앞에 노인수들과 노인수에 곱하고 더한 게 빵이 될 때라는 좀 다른 모양이지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이해해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한 다음에 한번 나누게 하면 알수 나와요. 궁금하신 분들은 증명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유가리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옆에 내용으로 갑시다. 자, 바로 나풀기는 1번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 첫 번째, 얘들아, 평행하고 지나는 점. 평행하고 지난 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새로운 직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평행하다는 뜻은 기울기를 보장해 준 거죠. 똑같은 수가 된다. 그래서 기울기를 가져오고 지나는 점을 새롭게 세팅해서 적으면 y는 몇 x 플러스 몇 골로 적을 수 있다. 또는 수직이 된다는 말이 나오면 원래 기울기에 역수하고 부호 바꾼 새로운 기울기 만들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이용해서 식을 붙인다. 그러니까 식을 붙인다고 표현할게요. 만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확인 유제로 해보세요. 일단 위에 설명 다시 읽어보시고 확인 유제로 적용해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아래 빠르게 한번 보면서 답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반형 꼴로 적어도 되고 표준형 꼴로 적어도 됩니다. 니들 원하는 걸로 끌리는 대로 하세요. 근데 단문 맞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이걸 x 앞에 숫자 조작해줘야 됩니다. 나 했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너 1차 함수 직선 만들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네. b라고 주는군요. 이거 하지 말지. b는 이제 그냥 한 번에 줄게. 한 번이에요? 한 번에. 하는 거 알아? 민자 이거 한 세트로 외우자. 민자 기울기 m자리고 지나는 점이 있는 시계 방정식은 직선 방정식은 그냥 y는 쓰면서 좀 길게 쓰면 돼. 기울기 가져오고 뜸들인 다음에 뜸들여. 괄호 열고 x라는 문자 넣으세요. x 그리고 지나는 점에 x 좌표를 강제로 빼고 더한다 y 좌표로 이렇게 한 개 쭉 길게 적으면 분배시키면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 굳이 b라고 적지 말고 새롭게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게 우리가 배우는 고등수학이라서 이거는 이 몇 주 짧게라도 푸는 게 시간 단축이 되니까 그리고 정확도도 높아져야지 오히려. 괜찮습니까?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다 했죠? 좋아요. 패스 한번 다 했죠? 좋아요. 다음 쪽 이거는 기본 공식이죠. 자, 근데 그 여러분들 다음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 자 얘들아 어떤 성분의 6글자 수직 이등분선 이거 구하는 방법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뭐였죠? 선둘의 수직 이등분선 바로 얘들아 어떤 양끝점이 있어 양끝점 근데 끝과 끝을 연결하고 멈추면 이건 선분인 거지 나아가지 않고 선분이야. 그럼 직선이 아니라 지금 선분인데 이 선분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라는 건 뜻이 뭐죠? 이 단어에 다 써 있어요. 수직 이등분. 됐습니까? 근데 이등분을 먼저 해보면 이등분 즉 주어진 선분의 가운데 지점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이 점을 지나고 원래 직선 선분의 수직으로 가는 요 나아가는 선을 수직 이등분 선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선분의 직선인 거예요. 이건 직선. 그래서 우리가 그놈의 상대방 수직 이등분선의 구한 방법이 뭘까? 요거를 배우자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 이겁니다. 첫 번째. 원래 두 점은 문제에서 줄 겁니다. A랑 B는 줄 건데 그럼 얘들아 A랑 B가 주어져 있으면 두 지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구할 수 있죠. 기울기를 구해요.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뺀거분에 뺀거 하면 되니까 뺀거분에 뺀거 하면은 AB의 기울기는 알아서 구해집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 하얀 선 말고 빨간 선을 찾는 게 목표란 말이야. 수직이등선 구하기야. 그럼 얘는 그 처음 구한 기울기를 뭐 해주면 돼? 역수해버리고 부호 바꾸면 수직이 되는 기울기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직 기울기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원래 거에 다른 거를 구할 건데 그 다른 거는 수직 기울기라고 부를 거고 기울기 구한 거에 역수하고 부호 바꾼 새로운 수. 그리고 뭐 하면 돼? 그리고 이 빨간 선은 이 점과 이 점은 안 지나요. A랑 B를 지나는 게 아니라 중간점을 지나기 때문에 요 미드포인트 중점은 지나니까 결국 여기다가 두 점의 중점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기울기 재료와 점 재료를 붙이면 수직이등선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거기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괜찮습니까? 기울기를 구해놓고 역수하고 부호 바꾼다 하고 나서 중점 자리를 검사한다. 더하고 절반 그래서
직선을 만든다. 한번 해볼래? 수직 이등분 선은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정의도 아시고 계산하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뜻과 계산법까지. 정확히 그리지 않더라도 숫자의 계산을 통해서 믿고 사용합시다. 기울기의 수직인 거 구하고요. 기울기의 수직인 거 중점도 구해놓고 서로 이어 붙이면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고 양변에 최소공배수 곱해서 식을 왼쪽으로 몰빵하면 일반인보다 만들어지니까요. 이거 오래 걸리시네요. 만들어. 1번은 더 잘했는데 2번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빠른 풀이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들아, 양끝점이 문자야. 우선 양끝점이 문자야. 근데 그거의 수지 등선이 수식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거꾸로 풀면 돼요. 거꾸로. 아니, 풀었던 방법에 거꾸로 풀면 되잖아요. 자, 얘들아, 이 식을 한번 표준화해볼래? 어떻게 되니? 구해져 있는 걸 표준화해봐. y는 거꾸로 된다 이거. 이렇게. 오케이? 그럼 기울기 몇이야? 이거죠. 그거의 역수하고 부호 바꾸면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가 원래 기울기는 역수하고 부호 바꾸면 2분의 1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뭐를 지나고 있어야 돼? 중점을 지나고 있어야 돼. 중점. 근데 중점 같은 경우는 여기 이거 없네. 근데 여기는 중점은 그냥 더하고 절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점 배도 우리가 대입하셔야 되니까 서로 왔다 갔다 풀면은 A, B가 잘 나올 거고 답이 네, 거기 책에 보시면 21로 나와 있는데 잘 나왔나요? 계산 더 해보세요. 집에 좀 더 가서. 좋습니다. 기울기 정보와 지나는 점에 서로 섞어서 A, B의 연립 방식 풀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내가 옆에 맞풀기는 3번을 그냥 읽고 넘어갈게. 그럼 너희가 풀어보면 3번은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어떤 점에서 출발하면서 어떤 직선에 점과 직선에 수선을 내린 발의 길이. 다시 한번 수선을 내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길이를 구할 때는 뭐 하면 된다요?
정확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점을 어딘가 찍고 선을 그려요. 그때 그 점과 그 선의 수선의 발의 길이는 요만큼의 직각거리를 구하는 소리고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될까? 아니네, 거리는 아니네. h만 구하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돼? 주어진 선과 바깥점을 바라보면서 점과 이거의 직각이 되는 수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흐름은 이거야. 이 점을 관통하면서 이 직선의 수직 기울기를 뽑아서 방정식으로 만들면 이 노란 선의 위치를 알 수가 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거랑 원래 거를 연립하면 돼요. 이해되니? 어떤 점과 어떤 선의 교점을 구할 때 수선을 내렸을 때 교점은 바로 직선을 만들고 주어진 것을 연립한다로 풀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고요. 상태로 보시면 돼요. 어떤 상태, 점과 직선의 상태를. 좋습니다. 아래 문장은 집에서 읽고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쪽. 맞풀기 좀 4번은 쉽습니다. 바로 뭐였죠? 일반형일 때야. 다시 한번 일반적이다. 일반형. 일반형에선 여러분들이 두 수식을 주어주고 나서 수직이 되게 해봐. 평행이 되게 해봐. 즉 위치 관계를 보장시키려면 여러분들은 각각의 판단법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식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주로 세 개를 물어볼 겁니다. 일치가 되도록, 평행이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이걸 물어볼 텐데 일반형 꼴일 때도 풀 수 있다는 거 거의 체이프리처럼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물론 얘들아 일반형 쌤 싫은데요? 저 쌤 일반형 싫어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만들고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 표준을 만드는 것 자체도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서 단축을 위해서 외우자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맞풀 개념 5번. 이거 예전에 썼는데 기억나니 얘들아? 맞풀 개념 5번은 너희 그 중학교 때 위치 관계를 사람들이 돌려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돌려서 말할 때가 있어. 바로 뭐야? 선이 3개인데 얘들아 선이 3개야. 근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라는 표현. 얘들아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라는 저 표현은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바로 뭐였죠? 세 직선이 삼각형 모양이 안 나오도록 그려지는 위치 관계. 그럼 뭡니까? 네. A 공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선 3개 그어봐. 삼각 안 나오도록. 바로 평. 평행할 때가 일단 가능하죠. 삼각 안 나오죠. 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평행, 안평행. 그래서 평행, 안평행. 안평행도 삼각형 모양 안 나옵니다. 2개라도 평행하면 돼요. 세 번째 뭐였죠? 월. A4용지에다가 선 3개 그렸는데 삼각형이 안 나오는 마지막 케이스. 바로 뭡니까? 한 점에서 보일 때 그거를 3교점이라고 우리끼리 부를게요. 3교점. 하나, 둘 하다가 세 번째가 여기를 관통하는 이 3교점을 가지는 선은 삼각형이 여전히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풀었죠? 이런 모양을 외우고 나서 그때의 계산법 뭐였습니까? 셋 중에 연립하기 쉬운 2개를 찾아요. 셋 중에 연립하기 쉬운 2 직선을 찾고 교점을 구한 후에 뭐 하면 돼? 연립하지 않았던 놈에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립하지 않았던 놈에 마지막에 대입한다. 뭐 그런 식으로 풀었던 기억 날 거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문제 나왔었어요. 기출문제에서. 이거를 다시 소개해 준 거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넘겨볼까요? 앞풀기는 6번. 여기는 선택사항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거든요.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 풀어보세요. 그냥. 오케이? 근데 숙제를 너무 넣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활용 파트잖아. 활용.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3쪽 있죠? 2 직선의 교점을 새롭게 지나는 직선.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얘들아, 직선 2개가 있을 때 세 번째 직선을 만드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교점을 보장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2 직선에 교점을 보장시키는 직선. 새로운 직선은 외울 때 이겁니다. K배 시킨다. 다시 한번 K배 시킨다는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K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어진 직선 하나랑 직선 1번 직접 쓸게요. 다음은 두 번째 직선 2번. 그러면 직선이 두 개 있을 때 이 직선이 만나는 요 한 점을 픽스 고정을 시키고 새롭게 지나는 이 무수히 많은 선이 있어요. 이 직선 3번. 그래서 1번과 2번을 위해서 3번을 구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알려져 있어. 증명 못해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교점을 지나도록 보장시키려면 한쪽 직선 더하기 K배 직선 2를 쓰고 0꼴로 만드시면 된다는 게 이건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선 1번과 직선 2번에 한쪽에 K배 하고 더했을 때 0이다라는 식의 작성법이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적으면은 알아서 저기 지나요. 이게 K배라는 개념이 벡터 스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봐요. 자, 여기는 노란 0꼴일 때 얘들아. 즉 직선의 방식 일반형일 때 말하는 거야. 일반형일 때. 뭐뭐는 0꼴, 뭐뭐는 0꼴이 있어. 두 개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두 개 반복되고 있으면 0, 0, 0, 0. 그러면 한쪽의 직선을 앞에다가 놓고 한쪽의 직선을 다시 앞에다 둔 다음에 더하고 K하고 0 하면은 당연히 첫 번째 직선에 떼굴떼굴 굴러가는 수반 점 중에서 이 점을 대입하면 0 되고 0 되고 0 될 겁니다. 그리고 직선 2번 거의 모든 점들은 이 지점을 대입하고 대입하면 0, 0, 0이 보장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랑 얘를 동시에 지나는 0, 0이 되는 새로운 식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새로운 요 어떤 선 그래서 강제로 접착제로 붙이듯이 직선에다가 직선의 K하고 더했을 때 0을 하면 0이 되는 지점은 연립을 통해서 알아서 계산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길게 작성하면 교점을 보장하는 새로운 직선이 되다 보다 하시면 됩니다. 쌤, 근데 K는 뭔데요? K는 마지막에 새로운 점 지나야 되면은 그 점을 대입하면은 K가 몇인지는 마지막에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K라는 건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요. 안전장치야. 한 직선과 다른 직선을 뚫고 싶으면서 교차하면서 새로운 직선을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길게 일반형으로 둔 후 지나야 되는 점을 한 번 더 대입해서 K를 찾는다. 그럼 K를 찾았으면 그 K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은 전개해서 쭉 나열하시면 직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면 이거는 보세요. 직선 더하기 K 직선. 한쪽을 K배하고 더해서 0꼴로 만들면 XY가 들어있는 1차식이면서 교점을 관통하는 새로운 선이 만들어진 거다. 근데 K는 뭐다? 마지막에 지나야 되는 점이 문제 써있으면 대입해서 구하면 K가 몇인지 나올 겁니다. 뭐예요? 가고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한번 읽고 해보세요. 그래서 얘들아 아마 화요일날 점과리성 거리 공식 바로 할 건데 일단 요거 좀 어렵긴 한데 K배는 그냥 공식이거든요. 이거는 K배 한다는 건 공식이 좀 있어서 그냥 여러 번 써보면서 K가 뭔지를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5쪽과 56쪽까지만 해보시고 아마 55쪽은 좀 어려울 텐데 잘 안 되는 부분은 체크해서 가져오세요. 오케이?